네, 프로그래밍 디자인 패턴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거 뭐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프로그래밍 디자인 패턴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또 어디서 막 찾아보면요.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정형화된, 그러니까 뭐 틀에 잡힌 그리고 정형화된 문제 해결 방법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인가? 그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어,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요.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세상에서는요. 여러 객체들끼리 서로 의사소통하고 뭐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투닥투닥 하면서 프로그램 세상 안에서 일 처리를 해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일 처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객체를 너무 그냥 중구난방으로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끼리 지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알바들은 각자 어떻게 일을 하나요? 내가 사장이라고 하면은 너는 여기서 패티를 구워. 너는 여기서 주문을 받아. 그리고 너는 여기서 뭐 빵을 구워. 아니면은 너는 여기서 배달을 나가.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맥도날드라는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 여러 개의 객체가 서로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여기에서 반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몇 가지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객체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더라.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것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더라 라고 선배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되게 똑똑한 아저씨들이 그런 걸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의 핵심은요. 그리고 객체들의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것은 객체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MVC 프로그래밍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게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이 세 가지 역할로 객체들이 해야 할 일과 역할과 책임을 나눠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 뭐 객체들이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보자. 그렇게 하니까 얘네들을 관리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데려가서 쓰기도 좋고 그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객체들의 역할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하나는 모델이라는 역할이고, 하나는 뷰라는 역할이고, 또 마지막으로 컨트롤러라는 역할로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본 게 모델, 뷰, 컨트롤러, 디자인 패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객체들이 하게 될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는 모델. 모델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프로그램이 저장하고 불러오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고 뭐 사용자에게 보여줄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할 객체가 모델 객체가 되고요. 그리고 뷰라고 하면은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역할을 하는 모든 객체를 뷰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델과 뷰 사이에 서로 징검다리 역할, 그러니까 중간다리 역할로 이제 제어를 하고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는 컨트롤러라는 친구가 있게 이렇게 세 가지 역할로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서로 어떤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이 뷰라는 친구 그리고 모델이라는 친구 사이에 컨트롤러라는 친구가 껴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사용자는 이 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사용자가 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뷰한테 야, 뭐 뷰에 있는 뭐 버튼을 터치한다든지 어떤 이벤트를 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메신저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고 싶다, 메신저를 보내서 텍스트를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사용자가 뭐 텍스트를 이렇게 쓰고 나서 send 뭐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이건 유저가 보낸 액션이죠. 이건 이제 컨트롤러라는 객체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컨트롤러가 어, 이런 거 나한테 왔다 이런 거를 받아들이죠. 자, 그러면은 컨트롤러는 그 액션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모델이라는 이 객체한테 야, 사용자가 이런 거 저장하고 싶대 아니면 이런 거 보내고 싶대라고 했을 때 이 모델 객체는 그럼 그거 저장해야지 아니면 그거 사용자가 로드하라고 했으니까 불러다 줘야지라고 해서 뭐 디스크 어디에서 꺼내 오든지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 오든지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한 다음에 야, 이거 내가 꺼내 왔거든, 이거 사용자한테 다시 보여줘야 돼라고 하면은 이 컨트롤러가 뷰에다가 이제 그 불러온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보낸 데이터의 결과를 이제 뷰에 업데이트 해주거나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컨트롤러가 끼어서 얘네 둘을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계를 해놓느냐라고 하면은요, 이 컨트롤러 말고 이 뷰랑 모델이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는 약간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얘네 둘은 서로 별개의 영역으로 떼어버려서 나중에 서로 간섭이 없으니까 얘만 갈아치워 가지고 똑같은 컨트롤러랑 모델들 사이에 나중에 새로 업데이트된 버전의 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도 뷰는 그대로지만 뒤에 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코드가 엉망이야. 그래서 새로운 버전의 모델 클래스를 여기다가 대체를 시켜도 뷰는 모르게 이런 식으로 중간 다리 역할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지금 우리는 사실 이런 정도의 고급적인 내용을 하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시기들이 있어요. 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 알아두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지금 뷰랑 컨트롤러랑 모델이라는 이 세 개의 역할을 조금 구분을 하긴 해야 돼요. 역할을 구분하는 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버전의 코드로 갈아치우니 뭐니 이런 게 아니고 얘네들의 역할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게 우리의 그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그 스토리보드에 가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어떤 화면이 보이는 이 스토리보드에 보면요. 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녀석이 있고 뷰 컨트롤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녀석이 다 있어요. 자, 그럼 앞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컨트롤러가 있었고 여기 뷰가 있었고 여기 모델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뷰 컨트롤러라는 친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여기 있는 뷰라는 친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너무 쉽죠? 네, 이름만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뷰 컨트롤러라는 친구는 이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객체예요. 그리고 뷰는 요 뷰의 역할을 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뷰 컨트롤러 있잖아요. 이 친구는 사실상 화면에 보이지 않는 친구예요. 왜냐면은 화면에 보이는 뷰와 모델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친구니까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이 노란색 동글뱅이 이 친구도 뷰 컨트롤러입니다. 이 뷰 컨트롤러는 화면에 보이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이 화면 있잖아요. 이 친구는 뷰입니다. 뷰. 그냥 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하얀색 뷰 있죠? 여기에 뷰 컨트롤러 밑에 딸려 있는 이 뷰가 실질적으로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어,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다시 프로젝트를 열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코드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구분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버튼, 뭐 스태퍼, 레이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친구들도 모두 뷰예요. 화면에 보이는 친구니까요. 그래서 우리 UI 뷰를 상속받은 그 모든 친구들은 전부 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성하는 모든 친구들은 뷰예요. 그리고 이 뷰를 관리해주는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친구가 뷰 컨트롤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뷰 컨트롤러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쓰고 있었거든요. 어디 있었어요, 이거? 뷰 컨트롤러 여러분들이 어, 지금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아까 봤듯이 여기 화면에 이렇게 뷰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뷰를 선택하면 요 화면이 파랗게 변했죠. 이게 뭐냐면 이 뷰에 대한 영역을 보여주는 표시인데요. 자, 버튼 누르면 버튼이 이렇게 선택되는 것처럼 이 슬라이더를 누르면 슬라이더가 선택되는 것처럼 이 뷰를 누르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그 뷰라는 친구인데요. 이 뷰 컨트롤러를 선택하면 이 화면이 파랗게 변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 뷰 컨트롤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이 친구는 실제로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 뷰 컨트롤러라는 이 파일 있죠. 요걸 선택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코드를 작성하던 그 공간은 뷰 컨트롤러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코드로 보면은 여기 코드로 작성할 때 요거 뷰 이렇게 했었던 코드들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뷰라고 했던 이 코드는 실제로 이 뷰 컨트롤러라는 친구에 얹어져 있는 그 뷰를 뜻하는 거예요. 이 코드가. 그러니까 뷰 컨트롤러와 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진 못하더라도 이 코드에서 이제 어떤 뷰라고 나오는 이 친구는 이 뷰 컨트롤러 자체가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얘가 실제로 화면에 보일 때 사용하게 될 요 깔려 있는 요 하얀색 뷰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 그 뭐지? 패스? 네, 요 패스를 보게 돼도 뷰 컨트롤러라는 친구 밑에 뷰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 구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MVC라는 것을 배웠어요. 요 MVC라는 친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뷰 컨트롤러와 뷰는 지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요것은 꼭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